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처음 글을 써봅니다. 어딘가에 제 고민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정리하는데 미흡한 점 이해해 주세요. 전 26살이고 남자친구는 30살입니다. 21살 때 대학에서 남자친구가 복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때는 그냥 두루두루 친한 그런 사이였는데 졸업하고 취업 후 다 같이 모인 것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던 것이 인연이 되어 연인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중순부터 결혼 얘기가 오고 가서 상견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연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인연이라는 세월이 지난 2달 동안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종종 다른 글들을 보다 보니 있는 분들이 조언이나 충고로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적어요. 남자친구의 연봉은 세금 제외해서 3,800 정도 되고 저는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나면 월 평균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빠가 세를 따로 받지 않으셔서 용돈으로 따로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한 달에 부모님 용돈으로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어요. 제 딴에는 그동안 키워주시고 카페 얻는데 도움받은 거에 비해 적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던 거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계열 타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것에 대해 무척 아쉬워했어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1년 정도 하다가 카페벌이가 그럭저럭 괜찮은 것을 알고는 그 이후로 별말을 안 합니다. 꼭 수입 때문은 아니고 제가 별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기도 스스로 선택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남자친구는 퇴근을 하고 제 마감을 기다리느라 거의 카페에 매일 와서 기다리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카페에 놀러 오실 때마다 자주 마주쳐서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과도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사셔서 뵌 적은 없었고 짧게 통화만 해봤었고요. 저는 8천만 원 정도 있고 남자친구는 5천만 원 조금 넘게 모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필요하면 가능한 만큼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얼마만큼 도와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기에 제가 혹시 도움을 못 받더라도 그냥 우리 돈 합쳐서 작은 전세부터 시작하자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만나는 동안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자며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꾸준히 더치페이도 했고요. 데이트할 때 기름값도 그걸로 계산했어요. 둘 사이에 돈 문제로 마음 쓸 일이 없으니 남자친구도 저에게 크게 화낸 적도 없고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친구 만나는 걸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크게 화낼 일이 없어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여태 최근 들어서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일은 제 남동생이 가고자 하는 과가 조금 먼 곳에 있어서 통학하는 것이 힘들 듯 싶어서 자취방을 알아보다가 저나 부모님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자동차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저도 졸업 선물로 차를 선물 받았는데 회사 다닐 때 끌고 다니다가 카페를 차린 후에 집하고 카페가 10분 거리라 거의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너가 학생이라 자동차세 낼 능력도 없으니 사지 말고 그냥 제 차를 끌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남동생도 그러겠다고 해서 작년 말부터 제 차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지갑을 두고 와서 남동생이 나오면서 가져다 줬는데 제가 마감 준비하고 있을 때 남동생이 앞에 차를 세워두고 들어와 남자친구와 인사하고 지갑을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밖을 쳐다보더니 동생이 네 차 끌고 다니냐고 해서 나는 차 잘 안 끌고 다니고 학교도 멀어서 줬다고 했어요. 이날은 별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년 뒤 한 식당을 예약하고 둘이 저녁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상견례 날 부모님이 결혼자금 도와주신다고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남자친구와 의논을 해야겠다 싶어서 결혼자금 얘기를 꺼내자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5천만 원 도와주기로 하셔서 1억 맞춰서 온다고. 그러니 저도 이렇게 맞춰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래도 내가 너보다 3천만 원은 더 해가는 거라며 네 차 3천만 원이니까 이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싶어서 뭔가 했더니 남동생한테 차를 주면 자산에서 마이너스 3천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겁니다. 순간 기분이 상해서 그럼 남동생에게 차 안 주고 그냥 내가 가져올게 했더니 어차피 차 안 끌잖아 하고 되묻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그냥 주차장에 두고 가끔 필요할 때 타지 뭐 했더니 그럼 그 차 내 여동생 주자고 하는 겁니다. 딱 정말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이게 뭔 개소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뒤로 기대어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정색을 하고 그래? 난 내 차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너 차 내 동생 주자고. 하면서 애교 같지 않은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개가 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빠는 계산도 잘 못해?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더니 또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하면서 넌 산수 잘해서 그렇게 계산적이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라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내 차를 내 동생 주면 마이너스 3천이고 네 동생 안 주면 계산적인 거야? 라고 했더니 자기한테 니라고 했다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더 있어봤자 크게 싸울 것 같고 너무 열받아서 일어나자고 하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전화 오는데 다 안 받고 집 앞에서 내렸더니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냥 동생 차 주고 싶어서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렸다며 자기도 억지인 거 알면서 때 한 번 써봤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그런 적도 없던 사람이 사과를 하니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기미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여튼 그러다간 상견례 달이 되어서 상견례를 하게 됐고 오빠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많은 예단을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딸이 지금이야 돈벌이가 좋다고 들었는데 뭐 자영업이라는 게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자빠진다니 참 단어 선택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한성격을 하시는 데다가 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 기분이 상했는지 월급 받는 사람도 앞일 모르는 거 아닌가요 뭐 하고 받아치셨고 그 후로 상견례 분위기는 그냥 겉도는 웃음뿐 그리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어져서 서둘러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그날 집에 가니 남자친구한테 전화와서 장모님 너무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을 그렇게 하시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저는 뭐 좋았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아, 그래? 어머님 속상하셨어? 어떡해. 우리 엄마도 면전에서 자빠진다는 소리 들으니 부모된 심정으로 속상하셔서 그랬나 봐. 했더니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랍니다. 이번만큼은 장모님이 경우가 지나쳤다고요. 짜증나서 그냥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끊었습니다. 자기네가 정말 소중하고 저희 가족을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 돈에 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만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혼 후에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부부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냐고 하는 겁니다. 오빠, 2년 내내 더치하고 열심히 반반 나눠서 있는데 갑자기 뭔 이기주의죠? 사람이 결혼을 앞에 두니까 속물로 보이네. 저보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길래 나도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한참 싸우다가 한숨을 쉬더니 이 얘기는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양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기는 했지만 또 미련하게 그날 그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저 결혼하기 전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걸 남자친구 집에서 아시고서는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경우 없는 짓이라고 결혼 전 명절에 당연히 시댁에 가서 보내야지 뭐 하는 짓이냐며 그때 남자친구가 다행히도 어머님께 뭔 소리냐 완강히 밀어붙여서 여행 잘 보내고 지난 토요일에 찾아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얼굴을 마주하시자마자 여행은 잘 다녀왔냐고 물으시면서 사돈은 잘 지내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안부 물어주시는 게 감사해서 잘 지낸다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무리 딸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말려야 되는 게 딸 가진 부모인데 잘 지내신다니. 한참을 웃으시면서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딱 봐도 비꼬는 느낌이었으며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너무 어이없는 말씀이시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답하는 건 따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꾹 참았어요. 7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6시 50분쯤 되어서 찾아뵌 건데 집안에 음식 냄새는 나는데 상의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들고 간 한우 세트랑 홍삼 드리니까 밥 먹었냐고 물으셔서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라고 하니 기다리다 지쳐서 아버님, 어머님, 신우는 집 앞에서 먹고 왔다고 하셨어요. 배달 책자를 주시더니 하나 골라서 시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치킨을 시키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치킨에 술 한잔 하겠다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기분이 진짜 그렇게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초반부터 기분이 상해서 예민해진 탓도 있었겠지만 그냥 모든 상황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없어서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집살이 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 집 식구들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님이 신우한테 너도 나와서 먹으라고 했고 신우가 배불러서 안 먹는다고 했더니 네 새언니가 처음으로 사주는 밥인데 한 입이라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굳었어요. 어머님도 제 표정을 보시고는 장난이지 얘는 나이답지 않게 진지하네. 내가 살게 하셔서 그냥 네 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한테 지금 긴장했는데 왜 그런 장난을 치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겠다 알겠어 하시면서 저보고 미안해 이러시길래 또 네 했어요. 그거 가지고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무리 그래도 네라고만 한 건 좀 그랬다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대답할 기력도 없어서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 내려서 일찍 잔다고 하고 연락을 안 했어요. 머릿속이 멘붕이 와서 싸울 기운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픈만 제가 하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매장을 맡기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3시쯤 아르바이트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전에 어떤 손님 4분이 오셔서 커피 4잔과 디저트 와플을 시키더니 여기 사장 어머님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짜로 달라고 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막 20살이 된 애기 같은 아이들이라 당황해서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직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매장에 가서 드시기는 하는데 아무리 부모지만 그래도 공짜로 받는 건 보기 안 좋다 하셔서 제가 도장 찍어드린 쿠폰 여분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걸로 계산하세요. 그러니 저희 엄마 일리는 없고 순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머님 같아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우리 매장에 오셨어? 엄마? 아까 매장 위치를 물어보긴 했는데 왜? 방금 어머님이 매장에 오신 것 같아서 그냥 드리는 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있었으면 그냥 되겠지만 나한테 연락도 없으시고 나 없을 때 그러시니 좀 그러네.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동생이 태워줘서 남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 사시는 어머님이 굳이 친구들하고 저희 매장에는 왜 오셨나 싶은 거예요. 물론 며느리가 될 아이라는 것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마냥 궁금해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튼 도착해서 보니 어머님이 맞더라고요. 친구분들 3분가 오셨길래 일단 인사를 드리니 우리 며느리라고 인사를 시켰어요.
한번 궁금해서 와봤다는 말에 억지로 웃으면서 잘하셨다고 하고 뭐 더 드시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일하는 척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10분쯤 아르바이트생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밖에서 커피를 드시던 어머니가 바로 앞에 계셨고 들어와도 되냐고 하길래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문 닫으시자마자 내가 여기 온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그깟 커피 몇 잔이 그렇게 아까우냐? 2만 원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시더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내 흉보는 거 아니다. 아까는 더 드시라고 하더니 앞뒤 다른 내공이 장난이 아니네. 모자간의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하는 벌을 단단히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마 사무실 밖까지 들렸겠지요. 참다가 열받아서 이건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저 일하는 곳이에요. 저희 엄마도 오셔서 이러지 않으세요. 저 아직 정식으로 그 집 사람 된 거 아니고 아직은 귀한 손님이에요. 결혼했어도 귀한 며느리고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저 없는 곳에서 그러셨다고 하니 연락받고 당황했는데 일단 오셨고 친구분들도 계시니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대접한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앞뒤가 다르다니 뭐니 하면서 사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동안 어머님께 서운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 그냥 넘어간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아무 대꾸도 안 했더니 한참을 혼자 쏘아보시다가 나가셨어요. 어머니 나가시자마자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네 어머님 당장 모시고 가라고 했고 남자친구가 지금 회사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네가 모셔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한 건지 멍청한 놈이 멍청한 소리를 하길래 순간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해도 일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모셔다 드려야 할 이유는 없지. 나도 일하는 중이야. 도중에는 나도 못 나가. 그리고 지금 오빠랑 결혼한 마음이 다 사라졌으니까 더더욱 그럴 일 없어. 라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하길래 말 그대로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전화 오는 거 다 안 받고 어머님은 남자친구가 전화가 되면 또 사무실에 오셔서 뭐라고 할까봐 아르바이트생한테 저분이 여기서 소란 피우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왔어요. 끝낼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저도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행히 소란을 피우시지는 않고 아무런 내색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분들 계셔서 그런 건지 여튼 그 일이 있고 난 뒤 전 그날 파혼 결심을 하고 부모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며 상견례 날도 보고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네요. 아빠는 그래도 남자친구랑 제대로 대화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한테는 미친 듯이 전화가 왔고 어머니한테도 계속해서 전화하고 모르는 번호로도 왔지만 다 받지 않고 있었더니 어머님께서는 다중인격처럼 협박하는 내용과 꾸짖는 내용, 미안하다는 내용 등등을 계속해서 보내시더라고요. 협박은 소송을 걸겠다.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이라면서 너가 좋은 꼴 보겠느냐 등등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다 무시하고 생각한 끝에 월요일 저녁에 집 앞에 찾아온 남자친구랑 만났어요.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길래 내가 보기엔 너도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어쩔 때 보면 정상인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다른 게 없다고 했더니 또 얼굴을 붉히면서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비정상이라고 한 거냐? 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꼭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할 말 없다고 했어요. 너는 부모님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린다면서 우리 엄마는 그깟 커피 한 잔에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자친구도 다중인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민 난 부모님께도 생각 전했고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 없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식당 들어가고 도장 찍기 전에 없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손잡는 것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제도 연락 오고 문자 오고 난리였지만 받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또 협박식으로 소송 걸겠다는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길래 약해진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에 온 연락을 다시 봤더니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남자친구한테 네가 원하면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네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만난 거였지만 최근에 봐왔던 모습들이 별로 믿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정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참 많이 좋아하기는 했어요. 부모님하고 연 끊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말 믿고 그런가 했다가는 어떤 꼴이 될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중간중간 마음이 약해지니 잘 내린 결정인가 싶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요. 아마 제 성격상 절대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수백 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고 확고하게 마음 먹었다 생각했는데 무자르듯 한 번에 잘리는 게 아닌지라 마음 약해지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네요. 시어머니는 포기 안 하고 매장으로 찾아오면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망신살 뻗치게 해준다니 뭐니 하는데 경찰을 불러서까지 해결을 봐야 하는 건지 그냥 쉽게 놓아줄 것 같지는 않고 참 2년 동안 뭐 한 건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라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어요. 일명 달리기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명쯤 되는 소규모의 러닝 동호회라 금세 다들 친해졌습니다. 여러 번 뛰고 하던 도중 동호회에 반장을 하던 여자분이 저보다 4살 어린 여자더군요. 이제 막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러 번 러닝에 참여하다 보니 러닝 동호회 사람들과 친해지고 제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한 번씩 동호회 사람들이 놀러 왔었는데 여기 방장님이 자주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내더군요. 몇 번 만나보고 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보자고 하고 그러다 보니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자분은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직장이나 저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제가 결혼 정년기라 그런지 결혼하면 가정적인 문제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결혼을 생각해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은 대기업 계열사를 다녔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규모이지만 IT 회사를 7년간 운영하며 수익은 넉넉한 편이라 제 손으로 돈 벌어서 저축한 금액이 고급 아파트 한 채 살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는 욕심도 관심도 없었던지라 차도 없고 집도 없었고 나머지 현금은 사업 자금 겸 개인 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당시에는 제가 새롭게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벗어나서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도 막 신규 채용하고 그러던 시기였던지라 여자친구에게 크게 신경을 못 쓰던 때였고 주말이 있는 날보단 없는 날이 더욱 많았던 시기였죠. 여자친구는 특이한 점이 사귄 지 얼마 안 된 무렵부터 결혼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귄 지 한 달 만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2달째에 저희 부모님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부모님과 여자친구 부모님이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 집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부모님 모두 진작에 은퇴하시고 소일거리 정도 하시면서 쉬고 계셨습니다. 여자친구 본인도 대기업도 아니고 계열사이다 보니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집은 아버지도 사업을 하고 계셔서 부동산 자산이나 여러 금융 자산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당연히 아버지랑 10년 전부터 어느 정도 알던 사이다 보니 여자친구도 어느 정도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웬만하면 결혼해 라는 식으로 밀어붙이셨는데 저는 제가 그 당시 사실 이상하게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랑 데이트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계산을 한 적이 없는 점, 그리고 제가 차를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들을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저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돈이 넘쳐나서 수입차 같은 걸 사면 모를까 타지도 않는 차를 살 여유가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도
계속해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차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말은 저에게 결혼하고 단칸방이라도 살아도 좋으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들과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러 다닌다든지 항상 밖에서 뭔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업자 출장이 많을 때도 세미나 중일 때도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하면 계속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으면 겨우 그딴 식으로밖에 못한다는 둥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 사과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하자는 걸 계속해서 식장이나 상견례를 미루면서 어느덧 3년을 만났습니다. 그쯤 되니 결혼 이야기가 듣는 저도 짜증나고 본인도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커플링을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커플링을 하고 싶지 않다니까 백화점 갈 때마다 명품 주얼리샵에 끌고 가서 커플링을 보여달라고 하며 압박을 줬습니다. 결혼 반지 아니면 안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매일매일 징징거려서 너무나 답답해서 핸드백은 사준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진행하던 사업이 사실상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의 90% 이상이 날아가고 직원들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정리 문제도 있던 찰나에 그때부터 여자친구의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자친구에게 정신적으로나마 기대고 싶었는데 제가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듣기 싫은 이야기 한다고 레스토랑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서 제가 형식적으로 남은 돈이 이 정도쯤 되니 오피스텔 방 2칸짜리를 신혼집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더니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제가 부모님한테 손은 안 벌리고 싶다고 하니 갑자기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 나 돈 보고 만나냐고 물으니 막 울기 시작하길래 겨우 어르고 달래서 회사 일을 수습하고 오는 중 여자친구 집에서 저를 찾아서 결혼 약속했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에 참 애매해서 그대로 상견례를 잡았고요. 상견례하는 도중에도 머릿속으론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제 사정을 아시고 집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결혼 박람회도 다녀오고 집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신혼집을 찾으면서 많은 집을 봤는데 저는 신축, 구축 상관없이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 돈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결혼도 집도 제 돈으로 다 할 수 있던 시기였고
저한테는 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오래된 건물 같으면 무조건 싫다고 말하고 가보니 신축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거리가 멀게 되니 차 이야기를 다시 하더군요. 그래서 모은 돈 얼마 있냐고 물으니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난 내 돈도 아닌데 부모님 돈으로 이 집 아니면 안 된다고, 또 이 집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 함께해서 살고 싶다고 하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들어간다고 하고 집 결정을 끝내 못 내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사업으로 월세 계약한 오피스텔이 빈방이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진 8개월 이상 남았던지라 방을 내놓았다고 하자 본인이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거절했었습니다. 하면 힘들 테고 꾸미고 청소도 하고 힘들고 생각보다 돈이 안 될 거라고 말을 했으나 자기가 돈 벌고 싶다고 굳이 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나한테 수익을 안 줘도 되니 그럼 수익만 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여자친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방을 보겠다던 부동산이 연락이 몇 번 왔으나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첫 한 달 수익금이 시작하자마자 80%가 예약이 되면서 저한테는 이만큼이나 벌었다고 자랑을 하면서 저한테 월세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조금만 더 벌게 되면 10만 원 정도만 더 줄 수 있냐고, 관리비가 나오니 그것도 내야 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자기가 돈을 버는 게 그리 못마땅하냐며 속이 뒤틀릴 것 같다고 스트레스 주는 것 같다면서 막 성질을 냅니다. 제가 하도 황당해서 관리비는 그럼 내가 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쓰는 방도 아니고 관리비랑 월세랑 매번 지불을 해야 하는 거라 내야 되는 비용인데 난 내가 보증금 다 내고 한 푼도 안 받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뒀는데 지금 관리비 무조건 달란 것도 아니고 더 잘 나가면 원래 내야 되는 돈이니 달라고 한 건데 이것도 문제냐고 따지니 갑자기 집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여자친구 말은 제가 이 집 계약서를 관리비 포함해서 얼마를 내는지 알려달라는 것 같은데 아마 혼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월세 따로 관리비 따로 개념을 이해 못한 건지 제가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취급당하니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보내고는 진짜 질린다 라고 한마디 보내고는 아무 말 없길래 그냥 잤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4시부터 카톡이 도배되더니 온갖 쌍욕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10원짜리 욕부터 제가 자기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면서 저한테 말한 적도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제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일이 많다는 등 엄청난 욕설과 함께 적어놨더군요. 전 제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욕을 먹은 것도 처음이고 새벽에 잠이 다 달아나더군요. 멍하니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쌍욕들이 올라오더군요. 제가 영화 뭐 보고 싶냐고 물어본 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의도적으로 못 보게 유도한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10원짜리 욕들이 추임새처럼 들어가더군요. 제가 그래서 답변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라고 하니 뭘 그만하냐고 또다시 욕을 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결혼하지 말자고, 우리 아무 일 없던 사이로 지내자고, 결혼하기 전에 너가 이런 사람인 거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그때도 욕을 더 적으면서 아니 내가 기회 줄게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필요 없으니까 2번 다시 동호회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니 또 욕하다가 아침 돼서 전화가 오고 카톡도 전화도 안 받으니 카톡과 문자를 도배하며 잘못했다고, 정신이 잠시 나간 것 같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고, 나는 너를 보면 무서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앞에 퇴근하고 와서 4시간이나 서 있다 가고 전화랑 카톡은 또 도배해놨더군요. 솔직히 남자지만 여자가 이렇게 무섭고 소름 돋았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빌길래 직원들 보기가 민망해서 어쩌다 보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있어도 무섭고 뭘 해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또 결혼식장 보러 가자 하는데 박람회도 계속 가자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그렇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번 헤어질 생각을 하는 중이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제 말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다 이렇게 하소연 겸 글을 올려보네요. 안녕하세요. 한 남자와 오랜 기간 연애 후 이번에 결혼 날짜까지 잡은 30대 여성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CC 커플이었고 군대와 대학원을 다니고 마칠 때까지 10여 년을 사귀는 동안 크게 싸우거나 서로 실망한 일도 없고 서로 성격이나 외모, 가치관까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 마찬가지라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겠구나 생각했던지라 급하게 서두를 거 없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연애를 장기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상견례를 진행한 후에도 양가 집안 모두 크게 이견 없이 좋은 날 택해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하지만 얘랑이는 모르는 저만의 답답한 사연이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많은 의문과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얘랑이의 부모님, 저의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고 아버님이 사업을 여러 개 하시면서 제법 규모가 있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사실 연애 시절에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고 얘랑이도 굳이 집안일을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사업 내용을 여기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보다 사업 규모가 커서 다소 놀랄 정도였어요. 식장도 규모가 제법 큰 곳에서 진행하자고 말씀하시며 본인 사회적 이치가 있으시기에 동네 조그만 식장에서는 못한다며 비용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고 신혼집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아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니 이제 우리 가족 되는 건데 왜 사서 고생하냐고 하시며 저희 직장 근처로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원래 더 큰 평수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손살을 치며 거절하니 그럼 신혼이니 이 정도 평수면 적당하지 않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딱히 예단이나 예물 언급도 없으셨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남들이 저한테 배부른 소리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사람 좋은 척 하지만 나중에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죠. 근데 저는 금전적이나 시집살이 같은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요.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지 진행형 일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쯤 회사 퇴근 시간쯤에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퇴근 후에 근처 카페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니 시아버지 되실 분이었는데 제가 예비 시댁번호를 저장을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의아했더니 다른 핸드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지? 내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 마음 졸이며 도착한 카페에는 아버님이 이미 음료까지 시키고 앉아 계셨어요. 얼떨떨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저에게 혹시 남편한테 나 만난다고 이야기했니? 아니요. 막 퇴근하는 길이라 경황 없어서 바로 왔는데 연락할까요? 아니 됐다.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거래처 때문에 왔다가 너 회사 이쪽인 게 생각났고 마침 퇴근할 시간인 것 같아서 연락했다. 라고 하시며 근처의 고깃집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웬 고깃집이지 싶었지만 어른이 가자고 하니 거절하기가 뭐했어요. 진짜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건가 생각만 들었죠. 아버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혹시 버릇없어 보일까봐 핸드폰을 만질 수가 없어서 예랑이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마침 그날 예랑이도 야근이라 저한테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한우집에 도착하니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룸이 있었고 예약실 안에는 아버님의 사업으로 친분 있어 보이는 사장님 두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예비 며느리라는 소개를 일절 하지 않고 본인 옆에 앉게 하시더니 그냥 허허 사람 좋은 웃음을 하시며 식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같이 앉아 계신 사장님들은 아버님 거래처 분들이신지 접대를 해주시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를 보고도 누구냐고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두어 시간 동안 예상이 없었던 스케줄로 혼란스럽고
어른들이 술까지 권하셔서 마시게 되어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실수할까봐 정신을 붙잡고 있어서 급제까지 했었어요. 그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아버님이 기사님께서 데려다 주실 거라며 잠시 차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잠과 추위가 몰려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서 택시 타고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머리가 또 너무 깨질 듯하여 예랑이에게 연락을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먼저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아버지 만나서 밥 먹었다며 나도 연락을 못해서 저녁 시간 잘 보냈는지 궁금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다행이네. 다행이라 뭐가 다행인 건지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는 한 건지 아니면 이 집안의 분위기는 원래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은 것인지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낮에 통화를 하면서도 아버지가 앞뒤 설명은 잘 못하셔도 자기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소개도 해주고 싶고 그러셨나 봐. 아직 자기랑 어색하기도 하니까 뭐 구구절절 설명하시긴 쑥스러웠던 듯해 라고 하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 거면 그 자리에서 나를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했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들은 건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버님은 종종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결혼 중매 관련되거나 저랑 예랑이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안부를 많이 물어보셨고 예물 보러 가요, 드레스 보러 가요 등의 답장을 하면 그래 잘 보거라 라고 하시니 아버님의 관심인가 싶었었죠. 시어머니가 간섭을 안 하면 시아버지가 한다더니 싶었죠. 최근 예랑이가 주말을 끼고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주말에 저는 뭐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딱히 스케줄이 없다면 골프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왜 저한테 가자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하니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골프웨어만 조금 갖춰 입으라고 하시더군요. 뭔가 당황스러움을 느껴서 예랑이에게 너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 적은 없다면서 같이 게임하자고 하는 것보단 가족들을 종종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엄마는 몇 번 가다가 재미없다고 안 갔다며 아마 자기가 예뻐서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다며 스케줄 없으면 가서 아버지 기 좀 세워주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객관적으로 못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예쁜 외모도 아닙니다. 다만 몸매가 좋은 편이라 그런 쪽으로 칭찬을 듣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 될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뻐서라니 고맙기도 하지만 엄청 기분이 좋지도 않더라고요. 불편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골프장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당연스럽게 골프 옷도 없다. 그날 아무 약속이 없는 것은 맞지만 결혼 준비로 이래저래 바쁘기도 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사 앞으로 나오라더니 같이 가자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시며 골프 옷을 사왔다면서 주고 가셨어요. 하나하나 펼쳐보니 편안하기보단 파인 듯 보이는 셔츠에 짧은 치마, 직접 옷까지 사다 주고 가시니 안 간다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가족 모임에 아버님만 혼자라 그런가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같이 갈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시댁 어른 부탁이고 원래 시댁에서 집 같은 거 도움 받은 게 많으면 그 정도는 해드려도 된다며 예비 며느리라 그 정도 눈도장 찍어서 결혼식 때 많이 참여하게 하시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결혼식도 일부러 크게 하고 직접 참석하는 분도 많아야 기가 서는 거라며 결국 골프 모임을 가게 되었지만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더욱 이상한 건 그날도 사람들에게 저를 예비 며느리로 소개하지 않으셨다는 점도 있는데 다른 멤버들도 제가 누군지 묻지 않더라고요. 골프 멤버분들도 여자분들을 한 번씩 데리고 왔는데 딱히 할 일도 없었지만 서로 대화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마치 남자들 옆에 장식품 느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골프 자세였어요.
저를 가르친다고 아버님이 뒤에서 제 손을 잡고 가르치시는데 자세가 제가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야 되는데 살짝살짝 아버님 거기 위치에 제 엉덩이 쪽이 닿더라고요. 굉장히 민망했는데 아버님은 태연하게 골프에 집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녁까지 먹고 나서 아버님이 차 안에서 결정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결혼식 치르고 난 후에도 주말에 내가 이런 모임에 나오라고 하면 잘 참여를 하라고 하시면서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들 가정이 있어도 옆에 예쁜 아가씨 하나씩 끼고 있어야 하는 거라며. 하지만 내가 밖에서 그런 아가씨를 진짜 만나게 되면 실제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되니 마음이 불편하다. 너는 이제 가족이니까 아빠 따라다닌다고 생각하고 가끔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하라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예랑이한테 나중에 이 사업을 물려줄 거니까 제가 이 바닥 돌아가는 섭리를 잘 지켜보고 공부해두라며 사업 물려주는 건 제가 하는 거에 달렸다며 딸이 있었으면 딸을 데리고 다녔을 텐데 없지 않냐며 아직 집안에서 사업 물려줄 거라는 둥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니 헛바람 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는 입단속 하래요. 그저 아빠랑 딸처럼 생각하라고 자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말은 그럴듯하지만 젊은 여자 끼고 다니시면서 과시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또 딸이랑 아빠 사이라고 강조하시니 제가 오바해서 생각하는 건가 싶고 집에서는 가족들한테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 제가 지금 친정이나 예랑이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오해 없이 풀릴 수가 있는 건지 이대로 결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큰 혼돈이 옵니다. 너무 당연하듯이 얘랑이랑 결혼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이상한 느낌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도 모르겠고 파혼을 하자니 10여 년 연애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 같고 이후의 상실감을 견딜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